마사와의 만남. 다음날 아침 메리는 어린 하녀가 벽난로 앞에 앉아 불을 지피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메리는 잠시 누워서 방을 둘러보다가 물었습니다. 내가 내 하녀니? 저는 메들록 부인의 하녀 마사예요. 메들록 부인은 크레이븐 주인님의 하녀고요. 아가씨의 하녀는 아니지만 위층에서 일을 하니까 아가씨 시중도 조금은 들어드릴게요. 별로 시중이 필요하진 않을 테지만요. 마사가 벽난로 아래의 쇠 받침대를 쓸어내며 야무지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메리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럼 내 옷은 누가 입혀줘? 아직 옷도 혼자 입을 줄 모른단 말이에요. 못 입어. 여태껏 한 번도 내 손으로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 늘 내 아야가 입혀줬지. 그렇다면 이제 옷 입는 법부터 배워야 하겠네요. 나이가 더 어려질 수는 없잖아요. 인도에서는 달라. 메리가 깔보는 듯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마사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당연히 다르겠죠. 인도에는 점잖은 백인보다 얼굴이 까만 흑인들이 더 많다지요. 저는 아가씨가 인도에서 온다는 말을 듣고 아가씨가 흑인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뭐라고? 흑인? 내가 그런 원주민인 줄 알았다고? 그렇다면 넌 돼지 새끼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메리가 발딱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마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가씨, 꼬마 숙녀는 그렇게 욕을 하면 안 되지요. 전 그저 흑인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가까이서 흑인을 보겠구나 하고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도 넌 나를 원주민으로 여겼잖아. 원주민은 언제든지 굽신거려야 하는 하인들이란 말이야. 인도가 어떤 데인지 알지도 못한 주제에 메리는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났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기가 알던 곳에서 혼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메리는 얼굴을 베개에 파묻은 채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마사가 메리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토닥이며 달랬습니다. 아가씨, 미안해요. 제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 우세요. 네? 마사의 목소리에서 편안하고 다정한 마음이 느껴지자 메리는 어느새 마음이 풀어져서 곧 울음을 멈췄습니다. 마사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일어날 시간이에요. 메들록 부인이 아침밥이랑 차를 옆방에 갖다 주라고 했어요. 옆방은 아가씨 놀이방이에요. 일어나면 제가 옷 입는 걸 도와드릴게요. 메리가 침대에서 일어나자 마사가 옷장에서 옷을 가져왔습니다. 옷을 보고 메리가 말했습니다. 이건 내 옷이 아니야. 내 옷은 까만색이야. 주인님이 메들록 부인을 시켜 사온 옷이에요. 주인님이 까만 옷을 입은 아이가 내 집에서 길 잃은 어린 양처럼 헤매는 걸 보고 싶지 않소. 그러면 이 집이 더욱 슬픈 곳이 될 테니까 아이에게 색깔 있는 옷을 입히시오. 라고 하셨거든요. 하긴 나도 까만색이 싫어. 메리는 마사가 꺼내온 도톰한 모지코트와 드레스를 보고는 마음에 든다는 듯 말했습니다. 마사는 동생들의 단추를 채워준 적은 있지만 메리처럼 마치 손발이 없는 것처럼 꼼짝 않고 서서 남이 다 해주기를 기다리는 아이는 생전 처음 보았습니다. 메리가 말없이 발을 내밀자 마사가 말했습니다. 구두는 아가씨가 직접 신지 그래요? 인도에서는 아야가 신겨줬어. 여기는 인도와는 다르다고 했죠? 마사는 어린 동생들이 북적거리는 황무지 오두막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는 제 치닥거리는 스스로 알아서 했습니다. 안아줘야 하거나 이제 막 걷기 시작해서 꽈당꽈당 넘어지는 어린 동생들만 돌볼 뿐이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모두 12남매가 있어요. 아버지가 일주일에 16실링밖에 못 벌어오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 돈으로 온 식구들을 배불지 않게 먹이신답니다. 동생들은 온종일 황무지에서 뒹굴며 놀고요. 어머니는 황무지가 애들을 살찌운다고 믿거든요. 우리 디코는 12살인데 제 망아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시큰둥하던 메리는 곧 착하고 마음씨 좋은 마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망아지를 어디서 얻었는데? 망아지가 새끼 때 제 어미랑 있는 걸 보곤 그때부터 친구가 되었죠. 디콘이 빵 부스러기도 갖다 주고 연한 뿔도 뜯어다 주고 하니까 망아지도 디콘을 졸졸 따라다녀요. 메리는 애완동물을 키워본 적은 없지만 뭐든 하나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디콘이라는 아이에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옆방에 들어간 메리는 마사가 식탁 위에 차려놓은 음식을 심드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먹기 싫어. 오트밀이 먹기 싫다고요? 우리 동생들이 여기 있었더라면 5분도 안 되어 깨끗하게 접시를 다 비웠을 텐데요. 매새끼나 여우처럼 늘 굶주려 있거든요. 메리는 여전히 심드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걸 동생들한테 갖다 주지 그래? 이건 제 것이 아닌걸요? 그리고 제가 집에 갈 수 있는 날은 한 달에 한 번 휴가 때뿐이에요. 메리는 마지못해 차를 조금 마시고 토스트에 머멀레이드를 조금 발라 먹었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밖에 나가보세요. 배가 고파져서 음식을 맛나게 먹고 싶었을 테니까요. 마사의 말에 메리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밖에? 오늘 같은 날 뭐하러 밖에 나가? 글쎄요. 우리 디코는 황무지에 나가서 혼자 몇 시간이나 노는걸요. 그래서 망아지하고 친구도 되고 또 황무지에 사는 양이나 새들도 디콘을 알아요. 우리 디코는 아무리 먹을 게 적어도 언제나 동물 친구들에게 줄 빵 부스러기를 남겨두거든요. 메리가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한 건 바로 디콘에 대한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사는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길을 가르쳐 주다가 주춤하며 말했습니다. 참, 어떤 뜰에는 자물쇠가 잠겨 있을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비밀의 뜰이지요. 마님이 돌아가시자 주인님이 문을 잠그곤 열쇠도 땅에 묻어버렸답니다. 아휴, 메들록 부인이 절 찾으시네요. 빨리 가봐야겠어요. 마사가 황급히 자리를 뜨자 메리는 집을 나와 근처 관목 사이로 난 문으로 통하는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10년 동안이나 아무도 들어간 곳이 없다는 뜰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안에 꽃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궁금해하면서 말이에요. 관목 사이로 난 문을 지나자 곧 널따란 잔디밭이 펼쳐지고 산책로가 구불구불 나있는 커다란 뜰이 나왔습니다. 길 끝에서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긴 담을 따라가자 초록색 문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문은 굳게 잠긴 문이 아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이 뜰은 또 여러 개의 다른 뜰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깨에 삽을 둘러맨 정원사 벤 웨더스타프 노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노인은 메리를 보자 화들짝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곧 모자를 살짝 들어올려 인사를 했습니다. 메리가 먼저 물었습니다. 여기가 뭐 하는 데야? 채소밭이지. 메리가 두 번째 문을 가리키며 또 물었습니다. 저기는? 거기도 채소밭이지. 그 너머는 과수원이고. 들어가도 돼?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하렴. 하지만 뭐 볼 건 없단다. 메리는 대꾸도 하지 않고 길을 따라 내려가서 두 번째, 세 번째 초록색 문을 지나 과수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과수원에 비탈진 높은 데 올라가 보니 담은 과수원으로부터 어디론가 끝없이 이어져 건너편에 있는
어떤 곳을 감싸 안은 듯 보였습니다. 가슴이 붉은 새 한 마리가 담 안에 있는 어떤 나무의 높은 가지에 앉아 메리를 부르기라도 하듯 지저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새는 틀림없이 비밀의 뜰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야. 메리가 다시 처음에 들어간 채소밭으로 갔습니다. 노인은 땅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나 가수원까지 가봤어. 그런데 거기는 다음 뜰로 통하는 문이 없던데? 그리고 담나무 뜰에 있는 나무 꼭대기에 가슴에 붉은 새가 앉아서 노래를 했어. 그러자 노인은 과수원 쪽으로 돌아서서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다음 순간 놀랍게도 새 한 마리가 날아와 노인의 발치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메리가 본 바로 그 가슴이 붉은 새였습니다. 노인은 마치 어린애 어리듯 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요 녀석, 그동안 어디 갔었냐? 요즘 통 안 보이더니 그새 짝을 찾은 게야. 할아버지가 부르면 언제나 이렇게 날아와? 무슨 새야? 붉은 가스물새란다. 새 중에서 제일 정이 많고 호기심이 많은 놈이지. 하지만 나머지 새끼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나서는 제가 외롭다고 여기고 있단다. 나도 외롭단다. 메리는 붉은 가스물새 곁으로 다가가 뚫어져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노인은 메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인도에서 왔다는 그 처자야? 그렇다면 외롭다고 해도 놀랄 게 하나도 없구먼. 앞으로는 전보다 더 외로워질 텐데. 그때 붉은 가스물새가 갑자기 사과나무 위로 올라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벤 노인이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암만 해도 저 녀석이 아가씨와 친구가 되기로 한 모양이군. 너 정말 내 친구가 되어줄 거니? 메리는 사과나무 곁으로 다가가 붉은 가스물새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때 붉은 가스물새가 날개를 활짝 펴고는 하늘 높이 날아갔습니다. 메리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새가 담을 넘어 문이 없는 뜰로 들어갔어. 그야 거기 사니까 거기 오래된 장미나무가 있으니 제 짝을 찾았다면 바로 그쪽 어딘가에 있는 붉은 가스물새한테 가겠지. 장미? 거기에 장미가 있어? 10년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 그 장미가 보고 싶어. 어딘가에 틀림없이 문이 있을 거야. 아무도 찾을 수 없구먼. 신경 쓸 일도 아니고. 공연히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라고. 노인은 땅 파던 삽을 어깨에 둘러매고는 메리에게 인사는커녕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가버렸습니다.